자, 어제요.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13일 목숨을 걸고 탈출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북한 귀순병사, 그 귀순 과정이 생생하게 담긴 CCTV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황지현 기자. 네. 어제 저도 봤습니다만 어제 이 영상이 공개된 게 뉴스파이터가 끝나고 직후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 언론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영화 같은 탈출이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10시 반쯤에 국방부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네네. 출입 기자들도 때로는 숨을 죽이고 때로는 탄성을 내지르기도 하면서 이 네. 7분간의 영상을 정말 그 심도 있게 네. 시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을 좀 보면서 황지연 네. 기자가 어제 브리핑 현장에 있었을 테니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장면부터 좀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지난 13일 3시 11분입니다. 네. 지금 72시간 다리를 막 지날 때쯤인데요. 지금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렇습니다. 네. 약 70km, 시속 70km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판문점에 들어와서 우회전을 한 다음에 네. 현재 판문각 앞에 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네. 이 사실을 알아채고 지금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애초 영상은 이 처음에 차량이 포착된 시점부터 쭉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 장면부터 설명을 좀 그렇습니다. 하는 게 낫겠어요. 네. 3시 11분이고요. 지금 72시간 다리를 향해서 좌측으로 꺾은 네.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지 않은데요. 네. 방금 초소를 지나는 순간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습니다. 아하, 네. 이거는 뭐 어떤 자신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아하. 헤드라이트를 켜서 뭐 이걸 알리려고 했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혹은 뭐 속력을 냈기 때문에 네. 더 빨리 운전하기 위해서 켰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런 뒤에 판문점 지역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모습이 네. 방금까지 나왔습니다. 자, 저 때가요, 이제 상황을 되짚어 보면, 애초에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보여드립니다만, 지난 13일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3시 11분에 저 지프 차량이 북녘땅에서 이쪽 판문점 쪽으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된 시간이 오후 3시 11분입니다. 이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2.5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 저 차량이 나타났을 때 상당히 황지연 기자, 네. 우리 유엔 사령부도 상당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저 차량이 뭐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 CCTV가 70m 상공에 있는 CCTV입니다. 그런가요? 아하. 조금 전에 보셨지만 그 차량이 이동하는 걸 따라서 CCTV 카메라가 아하. 어떤 동작을 같이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 방향이 딱 움직이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지프차가 판문점 지역에 나타나면 네. 그 CCTV를 가동하는 인원이 그 지프차를 일단 주목해서 아하. 쫓아서 촬영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뭔가 비상 상황임을 감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판문점 지역에 들어와서 현재 우회전을 트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때부터 도로가 아닌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아하. 지금 나무 아래에 있는 잔디밭에 처박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헤드라이트가 움직임이 보이고 없어야 있죠. 되냐. 예.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발생하니까 네. 이 북한군 병사들이 이상한 비상 상황임을 알아채고 쫓아왔고요. 네. 더 이상 차가 배수로에 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네. 조금 전 보셨다시피 귀순자가 차를 버리고 도망 네. 나왔습니다. 아하. 그 뒤를 북한군 병사 4명이 네. 소총과 권총으로 난사를 하는 장면 현재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장면을 보면 3시 11분에 지프차가 저 멀리서 판문점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장면이 우리 측 CCTV 높이 70m 철탑에 설치된 CCTV입니다. 상당히 높은 데에서 다 볼 수 있는 것, 주변 반경 10km를 다 볼 수 있는 CCTV입니다. 고농도, 고화상도의 CCTV인데 보세요. 저 멀리 지프차가 다가오니까 순간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저 차량이 뭘까? 그래서 주목을 하게 됐고요. 이후 저 시간이 3시 11분 이후 72시간 다리 저게 북한군 초소입니다. 저 초소를 지나고 북한군이 뛰쳐나온 거 보이시죠? 72시간 다리를 지나오고 헤드라이트를 켜서 황지영 기자 설명처럼 귀순 의사가 있음을 알린 게 아니겠느냐? 헤드라이트를 켰다는 점이요. 그리고 나서 이 72시간 다리를 지나서 판문점으로 들어옵니다. 북한군 병사가 탄 차량이요. 지프 차량이. 그리고 나서는 김일성 친필비가
있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속도를 줄였고요. 속도가 현격히 줄였죠. 여기서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하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여기에 처박힙니다. 배수로에 처박혀서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자 이 차량에서 뛰쳐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3시 14분입니다. 차량이 처음 포착된 뒤 3분 뒤에 북한군이 보신 것처럼 판문각에서 뛰쳐나오고 차량 있는 곳으로 귀순 병사를 제압하기 위해서 뛰쳐나옵니다. 이때 긴박하게 차량 안에서는 귀순 병사가 지프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보시죠. 차량이 앞뒤로 막 엑셀을 밟았죠. 그러다가 차량이 뛰쳐나와서 남쪽 대한민국 쪽으로 뛰쳐오고 뒤에서 조준 사격이 이뤄지게 됩니다. 황지영 기자. 네네. 그러면 판문점 병사들, 저 판문점에 있는 북한군 병사들은 72시간 다리를 건너올 때까지 귀순하려는 걸 몰랐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시간대를 보면 차량이 배수로에 박히는 순간이 3시 13분이고요. 아하, 네. 판문각에 서 있던 북한군 병사들이 동작을 시작하는 시점이 3시 14분입니다. 그러니까 박힌 뒤에 판문각 병사들이 알아차렸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시간 다리 초소에서 분명히 이상 상황을 느꼈을 텐데 이게 무전 전파가 안 됐거나 혹은 됐지만 이를 병사들이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어쨌든 판문각 병사들은 정확히 몰랐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시간대별로 처음 포착된 시점보다 시간대별로 그 영상을 저희가 다시 구성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봐도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영화 같은 탈출 장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중희님, 지금요, 앞서 황전 기자도 설명했습니다만 북한군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그 대응이 72시간 달이 넘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추정할 수가 아하, 있습니다. 그래,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갑자기 이 영상 보니까 저도 목숨 걸고 탈북했던 시기가 생각나서 그러네요. 아하. 감정이 조금 울컥해요. 네. 대한민국에 와 있는 3만 명의 탈북민들 누구나 어느 한 사람 빼지 않고 대한민국까지 오게 모두가 목숨을 걸고 옵니다. 그러네요. 네. 내가 이 길에 가다가 죽지 않는 한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 독약도 다 품고 오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잠깐 감정이 울컥하게 했는데 네네. 지금 여기서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처소를 지나갈 때 첫째로 거기서부터 반응이 없었잖아요. 네. 72시간 다리 서서. 그것은 이 차량이 여기에 항시적으로 드나들던 차량이기 때문에 방심을 한 겁니다. 첫째로 방심이 먼저 문제고요. 네네. 두 번째 차량에는 처소를 지나면서 이제 라이터를 켰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그것은 조금 긴박한 상황이니까 일단은 내 나중에 얘기할까 하고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아하,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갑자기 뭔 일인데 이러고 기존에 드나들던 차량이기 때문에 근무성원들도 방심을 했고 아하. 차량이 오다가 갑자기 도로 방향을 꺾은 데서부터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는 아하. 것이 판단이 되면서 처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부터 차량 쪽으로 뛰쳐나오게 된 아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차량이 여기에 자주 드나들던 차량이라는 것이 근무성원들을 모두가 방치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점이었다는 문제였거죠. 그리고 네. 방향을 꺾으면서 뭐가 잘못됐구나. 아하. 이런데다가 방향이 꺾은 것도 꺾어서 바로 남한으로 바로 넘어왔으면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장면이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 생각과 다르게 거기에 함정이 있었다는 걸 이 네. 군인도 아마 몰랐을 거고. 저 지형을 몰랐을 그리고 거예요. 지형은 자주 드나들었기 네. 때문에 잘 알 수는 차량을 끌고 왔다 갔다 네.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네. 거고 도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꺾어들면서 도랑에 빠질 수 있는 예측은 저 배수로를, 아하. 네,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차가 왜 잘 달리다가 도랑에 빠졌을까? 네. 이 문제고 그 도랑에 빠졌을 가능성을 두 가지로 추측한다면 첫째로 거기에 함정이 있었던 걸 군인이 몰랐을 가능성. 두 번째 문제가 아무리 턱이 따위다 우리가 급속도로 속도를 밟게 되면 턱을 치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턱은 우리가 충분히 다 올라갑니다. 넘어갈 수 있죠, 차량들이. 네. 그러나 빠지는 턱도 웬만한 속도면 잘하면 넘어올 수 있었는데
방향을 트는가 동시에 저쪽 먼 쪽에서 지금 저 방탄복을 입고 뛰어가는 군인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 군인 같은 경우는 저격수입니다. 그럼 먼 거리에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하고 조준 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차량이다 했을 경우에는 네. 놀라서 방향을 틀면서 차량이 빠졌을 가능성이 아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이 차량이 여기에 자주 드나들던 차량이기 때문에 근무성원들이 방심했다는 부분하고 그랬을 수 있어요. 네. 예, 차량이 설마 넘어가겠냐라고 했던 그러한 방심이 가장 큰 원인이었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김유기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게 저 초소 72시간 다리를 건너기 전에 있었던 하얀색 건물의 초소를 지날 때만 해도 그 병사가 뒤늦게 뛰쳐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왔고 그 이후에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쪽에 보면 아마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판문각이라고 커다란 집이 있습니다. 앞서 북한군 병사들 계단에서 막 내려온 거기가 판문각인데 그쪽으로 지프차가 향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대한민국 쪽으로 바로 저 장면입니다. 네. 저렇게 때문에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그제서야 몇 분 뒤에 김복준 의원님 예. 북한군 병사들이 무장한 채 달려오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뛰어온 것 같아요. 저는 또 이 나이트를 일정 거리까지 오다가 70시간 다리 넘으면서 나이트를 키잖아요. 아하. 근데 일반적으로 군에서 네. 긴급한 어떤 사안이 있거나 높은 사람이 타면 네. 그 라이트 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차에는 긴급한 사안이 있는 높은 사람이 타고 있다. 이런 표시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마 저 규순 병사가 네. 차를 탄 채로 아마 우리 쪽으로 그냥 넘어오고자 했던 것 같은데 아하. 그 턱에 이제 빠지면서 빠졌어요. 몇 번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앞뒤로 했어요. 네, 네. 후진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도저히 안 되고 끼어 있으니까 이제 내려서 뛰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차라리 저기 빠졌을 때 즉시 문을 열고 그냥 뛰어왔으면 아하. 훨씬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들긴 합니다. 네. 북한군들은 아마 저 차량이 정말 대한민국 설마 남한 쪽 대한민국 쪽을 향해 틀까 방향을 틀까 설마 했을 텐데 그러다 지켜보다가 뒤늦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황재영 기자 네네. 영상을 보면요. 북한군 그 귀순 병사가 차에서 나와서 대한민국 땅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뛸 때 북한군 병사 뒤에서 앉아 쏘고 서서 쏘고 엎드려 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건 귀순 병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살한다는 그런 겁니까 혹시? 지금 저 전봇대 옆에 보면 가장 가까웠을 때가 한 2m, 3m에 불과합니다. 코앞이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보면 건물을 경계로 군사분계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군 병사들은 순간적으로 가서 생포를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때문에 총을 쏴서 부상을 입혀서 데리고 오거나 혹은 사살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네. 어떤 탈북 시도를 한 병사를 봤을 때는 사살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북한군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순간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중희님. 네. 네, 북한군에서는 일단은 군사 명령이라든가 무조건 어떠한 군사법에 어긋나는 문제는 그가 누구라도 현장 사살입니다. 부상도 아니고 무조건 사살입니다. 그리고 네. 저준 사격 훈련을 할 때에도 적의 목표를 이렇게 놨을 때 부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점수를 채주지 않습니다. 아하. 무조건 사살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북한군의 교육과하고 대한민국의 군의 교육하고 차이점이 분명한 것이 네. 사살이 그들은 모든 훈련을 사살을 중심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아하. 어떠한 생명을 살린다는 그러한 개념, 인권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것이 아하. 분명히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지금 근데 영상을 보면요. 황재현 네네. 기자. 그 처음에 엎드려 쏴로 조준 사격하던 그 북한 병사 한 명이 나중에는 이 공동위원회 그 집 네. 그곳을 회의 장소를 넘어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네네. 쪽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건물인데요. 네. 그 창문이 4개가 있습니다. 아하. 화면을 보시면요. 네. 창문이 아, 네, 4개가 개면요, 있는데 네네. 그 2개를 기준으로 딱 중간이 군사분계선입니다. 아. 그래서 2개,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이쪽이 남측 창문 2개고요. 그럼 대한민국 좀 넘어왔네요. 그렇습니다. 넘어온 거예요. 육안으로 봐도 확실히 넘어온 게
보이고요. 네. 이 병사도 그걸 알아채고 네. 아, 내가 군사문계를 넘었구나 해서 다시 황급히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 네. 있습니다. 아, 지금요, 김복준 의원님, 네, 어제 네. 유엔 사령부가 이 브리핑한 내용 보니까 북한군 병사 4명이 조준 사격으로 무려 40발 넘게 조준 사격을 했대요. 만약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됐다면 아마 저 귀순 병사가 그럼요. 저 차에서 늦게 내렸다면 아, 이거는 장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차로 이제 후진도 해보고 어떻게 조금 잠시 시간을 끌었어요. 아하. 그 시간 없이 문 열고 바로 빠지자마자 왔으면 네. 훨씬 유리할 것 같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도 하여튼 뭐 늦지 않게 온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병사는 어찌됐건 천운입니다. 네, 그러네요. 천운. 살 맞아요.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예. 요거 하나만 더 그러시죠, 말씀드리면 저 군인이 차량이 빠졌는데도 기온도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좀 이유가 하나가 뭘까요? 뭐였냐면 대체로 우리 한국에 지금 이전에 기순했던 기록 있는 군인들 중에 비행기를 몰고 간 분들도 계시고 네네. 북한이 아. 뭔가를 가져오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이런 대남 방송이나 대북 전단 이런 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차량을 가지고 나오면 저거는 판문점 전시물이거든요. 아. 얼마나 큰 기록입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사례를 분명히 아는 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그대로 갖고 넘어왔으면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 판문점에 그대로 전시해 놓을 만한 정말 유일한 전시물이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안에 또 어떤 정보를 맞아요. 그렇죠. 자료도 예. 싣고 있었을 그러니까요. 수도 있고. 예. 예. 만약에 그 우리 차량에 우리 측의 차량, 대한민국 차량에 해당하는 무슨 GPS랄지 그런 정보가 분명히 담겨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그 차량에 끝까지 차량과 함께 대한민국 땅으로 넘어오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도 해 봅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 영상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말 있잖아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뭐 한다 그런 표현인데 영상을 보면 이 귀순 병사 정말 그 총탄이 쏟아진데도 죽을 힘을 다해 대한민국 땅으로 뜁니다. 아까 이제 뒤에 진짜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인간의 흥분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그럴 것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두 발이 아닌 총이 쏟아지게 되니까 우리 40발 그때는 넘었답니다. 거의 이제 본능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아하. 또 마찬가지로 북한군 군인들도 굉장히 흥분했었던 거예요. 네. 만약에 북한군 군인들이 평상시에 연습에서 네. 움직이는 타겟을 갖다 맞춘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맞췄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흥분하다가 보니까 네. 조준이 되지가 제대로 않게 되니까 이제 양쪽 다 똑같이 흥분했는데 흥분도에 있어서 네. 집중도에 있어서 저 귀순 병사가 이긴 거지요. 아하, 그러니까요. 아마 북한군 병사도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설마 했는데 귀순까지 이어질 줄이야. 눈앞에서 정말 이 북한 귀순 병사를 놓친 셈인데, 아, 만약에요. 김윤아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 우리 측으로 넘어와서 우리 측 자유의 집 담 옆에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와서 쓰러졌는데 이때도 만약에요, 북한군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북한 귀순 병사를 끝까지 사살하겠다 마음 먹었다면 이거 정말 안전을 장담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총을 맞은 귀순 병사가 우리 측 자유의 집 담 옆에 그렇죠. 쓰러져 있었는데요. 이 병사 신병을 확보하고 구하러 간 시간이 이 55분, 그러니까 3시 31분에서 24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점은 이 네. 북한군 초소에서 50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코앞이었네요. 네, 아하. 관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 추가 사격도 가능한 위치였기 때문에 아하. 이 귀순 병사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그러니까요. 붙잡히거나 사살당할 수도 맞아요. 있었던 아주 네. 긴박한 시간이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황재현 기자, 네네. 앞서 영상을 보니까 이 귀순 병사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이후의 상황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만 그 시간상으로 봐도요. 그 북한군 병사 한 10명 넘은 병사들이, 무장한 병사들이 다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 장면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이제 북한의 판문각 주변의 경비 병력들이 네. 이제 비상 상황이 터졌기 바로 이 장면입니다. 때문에 네. 집결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봐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누군가는 좀 이렇게 좀 주저앉아서 네. 숨을 몰아쉬는 화면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자유의 집, 우리 측 자유의 집을 향해 보고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주변 경력들이 지금 뛰어오고 네. 조금 있으면은 차량이 하나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북한군 지휘관이 아, 차를 타고 네. 비상 상황을 이제 대처하려고 오는 네.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10여 명이 집결을 해서 상황을 아마 논의를 하고 네. 그 뒤에 그러나 더 이상 할 게 없죠. 할 게 아하. 없기 때문에 네.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병사들을 완전 무장했잖아요. 지금 유엔 사령부 설명으로 보니까 김중희님, 네. 저들 병사들을 신속 대응군이다. 북한군의 신속 대응군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습니까? 저는 신속 대응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항시적으로 근무 교대 성원들이 준비되고 있는 한 개 분대 가량의 인원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네요. 네, 완전 무장을 하고 있고 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문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 측에서 다 볼 수 있는 근무성원들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유엔 교전 규칙이라는 그 규칙에 한해서 그들이 복장을 하고 권총 하나만 휴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초소들이 양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초소들이 있는 그 각 초소들에는 초소 안에 그들만의 무장 인원이 따로 다 배치되어 있고 그 안에 저격수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나왔군요. 거기서 지금 뛰쳐나온 인원들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무장 인원들 같은 경우에도 근무 처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도 병사생활 3년을 근무를 쳐봤기 때문에 네네. 아는데 근무 처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기 일단 내려놓고 방탄복 다 벗어놓고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서 말잡담하고 좀 편안히 앉아 있어요. 네. 그랬다가 뭔가는 사건이 터지면 바로 무기 메고 이래서 실직 그렇게 해서 뛰쳐나갈 때 무기를 거꾸로 맸을 때는 야, 너 앉아 놀았지. 무기 내려놓고 있었지. 네. 이게 바로 들키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저 무장한 군인들 막 뛰쳐나올 때 네. 방탄복 채우지 못하고 너덜너덜. 맞아요. 그런 장면 보였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 방탄복을 벗어놓고 있다가 너무 네. 놀라서 갑자기 두 손 있고 자꾸도 못 채우고 무기 들고 정신없이 뛰쳐나오고 네. 무기가 기존에 메고 있던 무기의 그 자세가 아니라 옆구리에 하나 겨드랑이 겨우 낀 거예요. 네. 채로 막 들고 네. 뛰어.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뭐 급하니까. 다친 대로 찌고 막 뛰어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지금 현재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니까요. 네네. 이제 신속대응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군대 생활할 때 5분 대기조가 맞아요. 네네. 5분 대기조가 있는 거 그거하고 유사한 걸로 그러네요. 보이고요. 원칙적으로 JSA에서는 그 권총만 소지하게 돼 있거든요. 네, 앞서 영상 나왔어요. 네. 소총은 원칙적으로 소지할 수 그렇죠. 없는데 네. 아마 그 북한 쪽 소초에는 그 AK 소총이죠. AK 네네. 소총을 아마 따로 소지하고 있다가 들고 뛰어나온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최전방에 모두 있는 게 민경중대가 4개대가 있고 네. 그리고 경무가 1개 중대가 있습니다. 1개 중대는 대체로 3개 소대 가량 있는데 그 3개 소대가 1개 소대가 1개 분대씩 영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대 본부는 그 판문각 뒤에 썩 안쪽으로 있지만 판문각에 근무를 나오는 성원이 네. 1개 분대씩 매일 이렇게 교대제로 이렇게 나오는 인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 1개 분대 13명의 영향이 그래서 통째로 다 나온 건데 네. 실제 분대 인원은 12명이고 지휘관이 거기에 네. 한두 명 정도 다 있을 겁니다. 보세요. 이 장면 보세요. 이게 아마 방송에서 많이 보셨던 장면. 저희가 이제 북한 지역에 있는 판문각이고요. 이쪽 반대편은 우리 쪽은 자유의 집입니다. 근데 보세요. 대부분의 이 상황에서는 저렇게 권총만 찬 우리 네, 헌병도 있고요. 저렇게 지금 보이지만 앞서 김중희님 말씀처럼 비상 상황이 되면 초소에 있던 완전 무장한 병사들이 앞서 보셨던 것처럼 뛰쳐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저런 무장한 병사들이 초소에 있는 항시 대기를 하고 있는 곳이 판문점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황지연 기자, 네네. 이후에 저 귀순 병사가 넘어온 이후에 지금 우리 측에서도 목숨을 걸고 구조 작업을 벌였잖아요. 어제 그 영상도 공개됐죠? 그 구조하는 영상은 CCTV 영상이 아니라 아하. POD라고 하는 열 영상 감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는 부분만 하얗게 표시되는 건데요. 이제 움직이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앞쪽에 보면 2명이 낮은 포복 자세로 귀순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부사관, 그러니까 중사 2분이셨고요. 네. 뒤쪽에는 이제 중령이신 대대장이 역시 낮은 자세로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 병사 끌어옵니다, 지금. 네, 낮은 포복 자세로. 네네, 한 말씀하시죠. 10m 정도 뒤에서 지휘를 하는 모습이고요. 아, 대대장도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부사관 2명이 이 귀순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네. 뒤로 끌고 오는 장면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뒤에 이 3명이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한 뒤에 네. 이 귀순자를 등에 업고 네.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그리고 보실 수 이후에 있습니다. 차량이 태웠다.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열화상 감지기 TOD라고 합니다. 열화상 감지기를 보면요. 저 북한군 병사를 이제 끌어당기잖아요. 저 북한군 병사가 원래 누워있던 자리가 여전히 이 하얗게 이 색이 드러나면 아마 그게 김복진 의원님, 예, 예. 저 북한군 병사가 저곳에 한 40분가량 있으면서 흘렸던 피, 네, 예. 혈흔 정도로 아마 해석이 돼요. 열상감지 장치 TOD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체온이 없으면 저게 사실 화면에 나오지 그렇죠,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보니까 네. 제대로 그 교전 수칙,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그 평상시 훈련에 의해서 네. 한 그대로 이행을 한 걸로 아하, 보여져. 지금 앞서도 사진 잠깐 나왔습니다만 김중희님, 네. 저 북한군 병사가 얼마나 정말 긴박하게 저 보세요. 군화가 벗겨져 가지고 하얀 양말, 네. 하얀 양말을 신은 채 누워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저 군인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이제 우선님 최명기 원장님, 네네. 원장님 말씀하다시피 마지막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탈북자들도 똑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만강을 넘고 중국 공안들이 뒤에서 총 쏘고 북한군들이 총 쏘고 해도 죽으라고 뛰다가 죽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적으로 앉아서 내가 죽기를 앉아 기다리는 거하고 네. 살기 위해서 뛰다가 죽는 건 덜 억울하거든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 군인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뛰었을 거고 네. 그리고 저 군인을 지금 구하는 우리 측의 그 대상분과 이자 부사관 2명이 가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냐면 저 군인은 뛰면서도 자기 본능적으로 북한 측 초소에서 가리는 지역, 그늘진 지역을 본인이 담장 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대대장이 있는 위치는 북한 측 초소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사격을 가하면 대대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생긴 자리입니다. 위험한 순간이었군요. 그러나 부사관이 지금 들어가서 병사를 끌어내는 그 위치는 북한 측 초소에서 가려진 자리이기 아하. 때문에 안전한 지역은 부사관을 내보내서 맞아요. 끌어내리게 하고 네. 지휘관인 대대장 본인은 북한 측 초소가 바로 보이는 데서 네. 그들을 엄호 사격하기 위해서 아하. 있는 건데 솔직히 저런 자리에는 윗국 군가들이 나가지 대대장이 직접 안 나가거든요. 아. 그런데 대대장이 그 자리에 직접 나갔다는 건 정말로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하고 정말 치아받을 일이라는 걸 저는 정말 다시 네.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황지연 기자, 네네. 대대장 얘기가 나온 김에요. 애초에 이 구조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대장을 영웅으로 만들려는 뭐 의도 아니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어제 영상 공개로 이런 논란이 좀 해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네. 이 대대장도 포복을 해서 뭐 귀순자에게 접근을 했느냐. 아하. 처음에 이제 군에서 설명할 때 대대장 등 3명이 포복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면서 그런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대대장은 포복으로 접근을 안 했다라는 일부 증언이 나오면서 네. 그러면 군이 좀 이게 과장한 게 아니냐. 아, 처음 영웅시하는 발표할 때.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대대장이 이 포복으로 접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본인이 현장 지휘관의 역할은 정석대로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논란은 어제 영상 공개로 해소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 대대장이 그 자리에서 버폭으로 병사한테 기어 간거하고 버폭인 상태에서 그 위치까지 접근할 때는 분명히 버폭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북한군이 총을 저격수들이 그 안에 저격수가 어떻게 있고 이건 네. 우리 측에서는 분명히 다 아는 사실인데 네. 저기 뻐저지 쏘라 하고서 뻐저지 서서 걸어갔겠어요? 아, 네. 아니거든요. 그 네. 위치까지 가기에는 다 같이 그 동행한 인원이 다 같이 버폭으로 접근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논란하는 거는 저는 그 논란하는 분들에게 진짜로 안타까워서 하고 싶은 말이 대한민국 국민이 보호해줘야지 누가 보호해줍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도 대한민국 병사들이고 우리 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그렇게 근무하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의 행동을 그렇게 비난한다면 그 후대들은 과연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대대장과 2명의 부사관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구조 작업에 나섰어요. 저 3분의 가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럴 거예요. 왜 하필 당신이 그 구조 작업에 차출됐을까라는 원망 섞인 목소리도 해보셨을 거고, 결과가 좋아서 망정이지, 만약에 다치거나 해봤어요. 다치거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가족들의 마음도 찢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남한 대한민국의 자유의 품을 찾아온 북한 귀순병사를 구조하는 우리 군인들의 모습에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줘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상한 의혹제기 말고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제요, 이 귀순병사의 치료를 그동안 쭉 맡아왔던, 주도해왔던 이국종 교수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윤아 변호사님, 네.
일단 귀순 병사 상태가 어떤지 제일 궁금해. 그 내용 어제 공개가 됐습니까? 네, 공개됐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귀순 병사의 몸 상태는 크게 호전됐습니다. 아하. 예, 이국종 교수는요, 귀순 병사가 기적처럼 네. 고비를 넘기고 회복하고 있다며 아하. 이제는 물을 마실 정도라고 설명했는데요. 잘 됐네요. 네, 이 병사는요, 현재 좋아하는 걸그룹의 음악을 들으며 아이고. 또 영화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북한 병사는 네. 이르면 이번 주말 내로 일반 병실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진짜 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말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이 두 차례의 정말 위험한 수술 끝에 지금 의식을 되찾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걸그룹 노래까지 듣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로 천만다행이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땅에 넘어온 이 값어치를 하게 만들어줬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북한 병사 상태 관련해서 어제 이국종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확실히 특수훈련을 받고 굉장히 강건한 친구라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통 통상적인 이 정도의 중증 외상 환자보다 훨씬 회복수가 빠르고요. 견디만 하니 물어보니까 처음에 총 맞았을 때는 진짜 아팠는데 지금은 안 아프다고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정말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며칠 전에는 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선을 넘었던 북한군이요. 지금은요, 총알 맞았을 때 진짜 아팠습니까?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지금 바뀌었대요. 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명규 원장님, 이국종 교수님 이 심경을 들어보니까 이 북한군 병사를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어디 다 얘기를 했는데 며칠 사이지만 이 북한군 병사와 좀 친밀해졌다 그런 느낌도 지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환자가 의사한테 모두 다 소중하게 되지만 더 많은 고통을 갖다 견디고 더 많은 사연이 있는 환자일수록 의사도 더 많은 감정이 오가게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겪었던 엄청난 고통과 그 총상이라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7발 정도가 네. 몸에 박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의 입장에서도 수술을 하실 때 많이 힘들고 또 저 환자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았을수록 네. 또 환자에 대한 애착은 더 커지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보니까요, 기관 삽관, 그러니까 이 인공호흡 장치 때문에 기관 삽관, 이쪽에 인공적으로 이제 구멍을 뚫어서 호흡을 시켰던 그 삽관을 했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뺐답니다. 처음에 굉장히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분, 제가 주변에 몇 분 봤는데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미음, 죽, 이 단계로 올라가는데 이국종 교수님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우리 병원에서 밥 단계까지는 못 갈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이국종 교수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제 귀를 사로잡는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이 귀순 병사의 몸에 대한민국의 피가 흐른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사실 이 귀순 병사의 상태가 워낙 위중했기 때문에 이 수술 과정에서 무려 이 피가 12,000cc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12,000cc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몸에 흐르는 피의 전체량이 보통 이제 4,000cc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귀순 병사가 이 수술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람 3명 분량의 피를 받은 셈이 된 거죠. 이제야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피가 흐른다고 말한 이국종 교수 얘기 이어서 더 들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 팔을 찔려가면서 수혈한 혈액을 12,000cc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12,000cc 직장을 다니면서 또 자기가 여기서 돈 벌면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그런 모습이 저희 외상외과 의사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요. 그 이국종 교수님 말씀이 다가와요. 이 대한민국 이 성인들이 자기 아픈 팔 찔려가면서 이 수혈한 피를 이 귀순 병사에게 준 거잖아요. 12,000cc가 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피가 흐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명기 원장님 어쨌든 이 귀순 병사가 몸에 총알 이 5발을 맞았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이 장기 손상도 심한데
걱정되는 건 지금 의식은 되찾았습니다만 후유증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상당 기간 이제 입원을 갖다 해야 되게 되는 건데 네. 아마 밥을 먹을 정도까지는 어렵다고 얘기하게 된 거는 아마 재활 기간이 상당히 많은 기간이 흐를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네. 그리고 상처 자체도 감염이 우려된다고 했던 처음 상황이 아마 상처를 갖다 첫 수술하고 닫고 그게 아니라 첫 수술하고 아마도 상처를 잠시 열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수술에서 이제 상처를 갖다 닫은 부분이 되고요. 또 네. 이제 후유증과 관계돼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뭔가 하면은 네. 얼마나 외과 수술 후에 깨끗하게 낫느냐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상처가 얼마나 깨끗하냐 지저분하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국정 교수가 처음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떤 뭐 안에 있는 음식물의 얘기를 했건 기생충 얘기를 했건 간에 오해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네. 그 안에 배가 완전히 비워진 상태로 수술을 했는지 아하.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수술을 했는지 네. 그 안에 변이 있는 상태로 수술했는지가 그 사람의 재활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줘요. 얼마나 항생제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 사람의 인격을 침범한 게 아니라 수술했을 때의 상황을 갖다 이제 알려준 거에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볼게요. 네.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앞서 이제 음악 얘기 나온 김에 그 아이돌 음악을 이제 북한 병사가 듣는다는 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국정 교수가 뭐 전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국정 교수가 이 환자의 심리 상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아, 것 그래요? 같은데 애초에는 이제 그 병사가 일어나자마자 뭐 우리나라 아이돌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네. 정작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환자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아하. 합니다. 이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깨울 때 이 네. 기관 삽입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니까 상태라고 해요. 그 통증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노래를 듣고 싶다라고 요구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고 이제 환자의 상태가 이제 보통 이제 가족의 얘기를 듣거나 네. 음악을 들으면서 깨어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아이돌 음악들을 들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이국정 교수님이 이제 본인의 이 판단으로 음악을 틀어준 거니까 이제 일부 보도 있었잖아요. 뭐 네. 여기가 남한이 맞습니까? 한국의 노래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좀 언론이 좀 과장해서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오버한 거죠. 오버입니까? 예, 네. 오버한 거고 이국정 교수님이 이제 알아서 나름대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 네. 아유 제발 이런 부분 있어서는 좀 소설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요. 좀 보도 좀 해줬으면 그 좋겠어요. 부분은 이제 언론들이 이제 반성을 네.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김윤아 변호사님, 네. 이 아이돌 그룹 좋아한다는데 대체 어느 아이돌 그룹을 이 귀순 병사는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음악을 먼저 틀어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네네. 이 이국정 교수가 이 세 곡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소녀시대 지, 그 네. 노래 다 아시죠? 이 소녀시대 오리지널 버전, 그리고 락 버전, 인디 밴드의 버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들려줬는데 네. 이 친구는 이 오리지널 그룹이 부른 소녀시대의 지가 제일 좋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걸그룹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건강한 북한 청년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25살 건강한 북한 청년이라는 게 역시 드러났는데, 근데 김중희님, 네.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걸그룹 노래 들을 기회가 있어요? 저 대북 소식통들로 이렇게 들어가는 USB나 이런 걸로 해서 한국의 최신 유행가들, 예능, 드라마까지 탈북자 예능 프로그램까지 북한에 다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군인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JSA에서 근무하던 군인입니다. 그러면 DMZ하고 최전방 JSA하고 분명히 다른 것은 DMZ는 안에 비무장지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JSA는 한 울타리 안에 그냥 다 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역에 있는 그 마을 있잖아요. 우리 네. JS 구역에 그 멀지 않은 그 마을 방송도 있잖아요. 거기선 기본 이 뉴스파이터하고 며칠 전에 그 전화 인터뷰 하셨을 때 이 귀순 병사가 운전병, 그 맡은 보직이 운전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진짜 운전병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사단 정치원을 하던 저희 양아버지 자체도 운전병이 대대장 시절부터 연대 정치원 시절부터 운전병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전병이 아플 때는 그 차량을 쓰지 못해서 내가 그때 너무 좀 우문수라서 물어봤댔어요. 왜냐하면 양아버지가 그때 양아버지 사단 정치원 당시 운전병이 아파가지고 사단장 차를 타는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차량을 다른 사람 끌게 하지? 운전병 절대로 그 운전병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고위급 차량일수록 더 하고요. 그러니까
저 지프차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고위급 장교들이 분배를 받은 배정받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차량을 그 먼 판문각 앞에까지 들어오는 북한의 그 초소, 단계별 초소가 있어서 건문 초소. 우리도 그 단계별 건문 초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가면서. 그 건문 초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건 그 차량의 주인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건 똑같습니다. 그 차량의 주인이 아니면 그 차량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 몰고 와서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운전병이라고 확신을 할 수밖에 그러셨군요. 없었던 정말 근거 있는 맞아요. 추정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딱 들어맞았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아까 그 영상 보면요. 네. 저는 그런 어제 이 생중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차를 몰고 내려오면서 북한군 병사 속으로 저 차량 안에서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반드시 저기를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됩니다. 아마 자기 암시도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이 북한군 병사가 운전병이 주특기라고 하는데 한국 차를 몰아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본인이 뭐 테라칸이라든지 갤러퍼 같은 거 어허. 이걸 몰아봤다고 그러는데 아마 저도 이제 뭐 현직에 있을 때 뭐 교육을 좀 받아보면 네. 북한에 의외로 뭐 그런 그 SUV 차량이 아하. 꽤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네. 금강산 관광 통해서 현대 아산에서 들어갔던 차. 아하.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에 우리 아무것도 못 챙겨갖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두고 온 차. 네. 그런데 이제 개성이라든지 금강산 그 인근 그 지역은 네. 북한 쪽에 눈이 많이 오니까 이 SUV 차량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운행하기가 좋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차량들이 아마 이제 북한에 흡수돼가지고 아하. 북한 고위층에서는 성능 좋으니까요. 아마 그 차를 이용하고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차량도 8년 동안 운전병하면서 한국 차량의 수동 기어차, 그리고 이 자동 변속기 기어차도 다 오토 차량도 다 몰아봤다. 뭐 그런 말도 이국종 교수에게 스스럼 없이 지금 털어놓을 정도로 의식과 지금 이 건강이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김윤아 변호사님. 네. 어제 이국종 교수께서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여러 가지 내용 나왔는데 이 귀순병사의 이름과 나이 정도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네.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는데 그걸 딱 얘기해 줬다면서요? 네. 현빈을 닮았다고 합니다. 누굴 닮았다고요? 배우 현빈 씨요. 현빈을 닮았다고요? 저도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네. 네, 현빈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몸도 상당히 근육질이고요. 오. 또 특히 악수를 해보면 놀랄 텐데 네. 한국에서는 그런 손 잘 못 본다. UDT 특전사 이상이다. 손 가죽이 마치 빨래판 수준이다. 이 친구 존경한다. 되게 잘생겼다. 현빈 같다. 이 머리는 해병대 상륙 돌격형 머리다. 뭐 그렇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운전병을 한 정도면은 북한에서 얼굴을 많이 보고 뽑는다고. 그럼 뭐 엘리트라는 김정은 얘기가 장군님이, 있어요.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정말 직접 한번 보고 싶고요. 네. 김중희님, 예. 그 지금 현빈 씨가 북한군으로 나왔던 그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영화 공조. 그런데 실제로 이 JSA에서 근무하는 북한 병사들 뭐 키, 외모 이런 거 좀 따집니까? 판문점에 나올 정도면 그들만의 기준인 억가 기준을 뽑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출신 성분, 키, 체격, 네. 인물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뽑는 인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물이 헌칠할 수밖에 없고요. 참고로 저도 현빈 씨 팬입니다. 네네. 현빈 씨를 닮았다는 이 25살의 건강한 북한 청년 오모 씨. 자, 그런데 마지막 그 얘기 전하는 얘기 중에요. 홍순변 아나운서. 네. 군인을 안 하면 뭘 하고 싶냐는 그 질문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을 안 하면 뭐 하고 싶냐? 네. 몸도 좋은데 한번 해병대에 가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저 더 이상 군대는 가기 싫습니다. 지긋지긋할 것 당연하죠.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법 공부하고 싶습니다. 법 공부를 하고 싶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꿈이 합니다. 있구나. 네, 이 법학도를 꿈꿨던 25살의 건강한 청년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 얘기 보세요. 저 얘기 뭐예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병사가 이제 했던 얘기인 거죠. 뭐 네. 한국인들이 널 살렸으니까 네. 앞으로 이 피, 뭐 그 병원 치료비 돈 많이 들었으니까 네. 나중에 한국에 잘 정착하면 네.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앞으로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네. 물어본 겁니다. 아하. 그랬더니 이제 이 병사가 네. 전 이제 법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아하. 이렇게 글쎄요, 이 사선을 넘고 대한민국 땅에 온 북한 귀순병사, 그리고 사경을 헤맸던, 2차례 수술을 했지만 사경을 헤맸던 북한군 병사가 의식을 되찾으니까 이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도 그 며칠 안 된 사이에 정이 쌓였던 것 같아요. 이 북한군 병사와 여러 가지 농담도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SNS에 이국종 교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 뭘 또 올렸대요. 그 또 올린 내용을 제가 잠시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올린 얘기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15일 2차 수술 후에 이 이국종 교수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몸 상태 사진들이 공개가 된 건데 네. 그로부터 이틀 후에 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네. 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아하. 근데 글의 내용을 보니까 네. 귀순 병사가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에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됐는데 네. 이거는 인격 테러를 한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글쎄요. 김윤아 변호사님 이제 법을 잘 아시니까 이거 여쭤볼게요. 네. 뭐 그러면서 처음부터 환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 관리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는 표현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의료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아하. 이 행위 자체는요, 환자의 정보를 공개한 것이 맞긴 하지만 이게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하. 또 생명권이라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적 관심이 몰린 이 중대한 사안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사회 통념상 정당한 행위로 평가돼서 네. 이걸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아하. 하는데요. 네. 이 정당 행위로 평가돼서 죄가 성립하지 않을 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이 의료법 19조는요, 친고죄입니다. 아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군 귀순 병사가 이 교수를 고소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당신이 내 인격을 침해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우리 김윤아 변호사님의 얘기였는데 이에 대해서 본인 인격 테러를 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이국종 교수가 어제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말을 낳고 낳은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말의 잔치가 돼버리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걸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자분들께 충분히 저 정보를, 환자분에 대한 정보를 드리지 못해서 제가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환자의 인권은 환자가 죽음의 선상에 서 있을 때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한다. 잘릴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최명규 원장님, 어제 제가 그 생중계를 봤는데요. 딱 드는 느낌이 이국종 교수가 얼굴에 표정을 봤는데요. 참 참담하다라는 표정이 얼굴에 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는데 인권 침해라는 비판에 시달리는 이국종 교수. 아마 어제 1시간 반 정도 브리핑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국정 교수가 제일 잘한 거는 김종대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아하. 네, 전혀 없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종대 의원이 굉장히 문제 삼는 부분은 김종대 의원이 의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런 걸 얘기했을까라고 하게 되지만 사실은 수술 부위가 감염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적 후유증이 상당히 심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관통됐다는 걸 보면 앞으로 보행에도 네. 어려움이 있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수술했을 때 감염이 가능성이 높냐 낮냐를 갖다 판단하기 위한 어떤 자료들을 갖다 제공해 준 점이에요. 오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처여서 네. 힘들게 수술을 했고 그로 인해서 1차, 2차 봉합이 달랐다는 거를 갖다.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 어떤 고의적인 목적을 갖고 네. 공개했다는 거로 아하. 김동대 의원이 해석한 거에 대해서는 네. 아마 굉장히 우리 선생님의 입장에서 억울했을 거예요. 네. 요거를 읽어드리고 제가 김복준 의원님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이국정 교수가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수술을 위해서 환자 배를 열었을 때 의료진에게 튀고 그 오염물이요. 그리고 혈흔도 이 피도 튀었겠죠. 그리고 B형 간염 상태인 줄도 모르고 피를 묻히면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인권을 침해한 의사라는 말을 들으니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제 김종대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김복준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분명히 첫 번째 이 논란이 시작된 17일 날 제걸 어디를 봐도 이국정 교수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찰하자는 취지였어요. 예. 근데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은 이국정 교수와 제가 예. 언론을 통해 가지고 논쟁을 이렇게 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전혀 원하던 바가 아니고 예. 또 사태가 수습이 되면 제가 한번 직접 찾아뵙고 예. 불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오해가 증폭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건 예. 제가 이국정 교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 때문에 환자 치료에 전념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도 이국정 교수가 꿋꿋하게 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내시라. 예. 다음번에 예. 어느 정도 좀 우리 마음도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후에 좀 더 성찰적인 자세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오해가 증폭이 됐답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이국정 교수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성찰을 해보자는 의도였다고 그러는데 뭐를 성찰하자는 거죠? 그 부분 좀 저는 의문스럽고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좀 들었어요. 이국정 교수가 이 수술을 하면서 뭐 뱃속에서 어떤 기생충이 나오고 분변이 나오고 위장에서는 강냉이죽이 나왔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 네. 그게 인격 테러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볼 때 김종대 의원이 우리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네. 뱃속에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기생충이 나오거나 강냉이죽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귀순한 병사를 혐오스럽다거나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저 병사가 어떻게든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국민들이. 네. 그리고 오히려 비난을 하거나 혐오를 한다 그러면 그런 환경을 조성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 혐오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귀순 병사 몸속에서 분변 기생충이 나온 것이 그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병사를 무슨 혐오물처럼 취급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그 부분은요. 네. 제가 볼 때는 김종대 의원입니까? 김종대 의원님이 네. 앞서가도 많이 앞서간 네. 거고 오히려 김종대 의원님이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소지가 있어요. 네. 어떤 오해냐면요. 네. 매사 어떤 사안 자체를 이념의 잣대 기준으로 네. 해석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김종대 의원님이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예. 저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중희님께는 제가 네. 김종대 의원의 SNS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또 제가 중간중간 읽으면 또 김종대 의원 측에서 왜 편집하냐? 있는 전문 다 안 읽어주고 하실 텐데 일단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이래요. 제목이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 이런 말들 쭉 씁니다. 쭉 쓰면서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 후반부에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지구에 사는 기생충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기생충의 나라 북한보다 그걸 까발리는 관음증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북한의 병원 실태를 좀 가서 직접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북한의 병원 실태를 대한민국 병원 실태하고 비교하면 그거는 천당하고 지옥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병원,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북한하고 천당과 지옥처럼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려 실태는. 네. 그 항생제 하나하나가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얼마나 필요하고 그 항생제 하나하나 회충약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지금 저 실태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병원에 인권이 없습니다. 북한 병원 의사들은 나와서 어느 환자 뱃속에서 뭐가 나왔다, 어느 환자 어디에서 뭐가 나왔다 나와서 공경연히 다 말하고 그것이 인권 유린이 되고 환자의 인권 침해가 된다는 것 자체를 네. 저는 대한민국 와서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자리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라고 이런 물음을 던진 김종대 의원의 질문에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어리둥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병사 이 사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총알도 자유를 향한 그의 질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